한정적으로 쓰인 분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요. 현재 분사 ing가 있고요. 과거 분사 pp가 있겠죠. 자,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는 자동사 파트고요. 아래쪽은 타동사 파트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동사건 타동사건 관계없이 ing 현재 분사가 쓰였다는 건 무조건 능동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둘 다 형용사 개념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사의 앞이나 뒤에 ing 현재 분사가 나와서 얘를 꾸며준다면 여기에 포함된 동사 개념의 이 명사는 무조건 주어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능동 관계라고 많이 얘기했죠. 따라서 ing 현재 분사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꾸며주는 명사가 이 ing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동사건 타동사건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자동사, 타동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상하게 좀 모자라네 여기. 됐죠? 자, 과거분사 pp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찬가지 명사가 있는데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pp가 이 명사를 꾸며준다고 치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수동 완료라고 하죠. 자, 왜 수동이라고 하냐면 이때는 이 명사가 당하는 목적어 개념이기 때문이죠. 즉 목적어가 돼서 당한다는 건요. 여기에 포함된 원래 동사가 타동사란 얘기죠. 그래야만 타동사여야만 목적을 취하니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동사가 pp가 됐다면 자동사는 절대 뭐를 못 가져요? 목적어를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사의 pp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 동사 관계인 능동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자동사의 pp는 쓰임이 굉장히 드물고요. 주로 쓰이는 것들이 분사라는 개념보다는 완전 형용사화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사부터 보도록 하죠. fall, 자,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fall이죠. The falling leaves. 자, 많이 본 예문이죠.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입니다. 아직 땅바닥엔 닿지 않았죠. 진행 중이니까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들인데 이때 자, 떨어진다는 건 자동사니까 잎사귀가 직접 떨어지는 주어 동사 관계이겠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ing일 때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늘 주체입니다. 능동 관계이겠죠. 또한 진행이죠. 왜? 아직 안 닿았으니까 떨어지는 게 진행 중이니까. 약간 더 길게 해서 뒤로 보내보도록 하죠. The leaves falling to the ground.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인데 떨어진다가 자동사니까 잎사귀가 직접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능동과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는요. 가운데 뭐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를 볼 수도 있죠. which are, 즉 which are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영어는 긴 것보단 짧고 간결한 걸 좋아하니까 보통 안 쓰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과거 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llen leaves, 일단 떨어져 버린 잎사귀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바닥에 닿았습니다. 멈춰 있는 거겠죠? 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잎사귀는 바로 잎사귀가 떨어진 거니까 주어 개념이 되죠. 따라서 능동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거 끝났으니까 바로 능동과 완료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분사 pp는 수동과 완료다라고 하는 건 이 pp에 포함된 동사가 타동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좀 길게 해서 뒤로 보내보도록 하죠.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자, 이번엔 fallen on the ground입니다. 자, 전치사 on의 의미는 접촉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아까는 이제 땅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였지만 땅바닥 위에 닿은, 그렇죠? 떨어져 있는 잎사귀네요. 마찬가지 자동사 개념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주어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을 못 가지니까 말이죠. 잎사귀가 떨어진 거죠. 능동과 완료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주격 관계 대명사와 그쵸. 비동사 생략했다고 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사 파트, 자, 동사 for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엔 타동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write. 우리말로 뭐뭐를 쓰다겠죠. 뭐뭐를 쓰다.
The writing boy. 자, 쓰고 있는 소년인데 기본적으로 쓴다는 게 타동사라면 얘가 무조건 ing는 주어랬죠. 주어. 그러니까 얘가 쓰고 있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과 진행인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타동사라면 말이죠. 타동사가 나왔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writing 뒤에 목적어가 지금 어라?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아니죠. 이 표현은 옳은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이게 명백히 타동사로 쓴 거라면 이건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표현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보시면요. 능동과 진행이죠. 능동이란 말은 소년이 직접 쓴다는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체적으로. 진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쓰고 있는 동작이 진행 중이죠. 자, 됐습니까? 조금 더 길게 해서, 즉 목적어를 붙여서 한번 뒤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writing a love letter. 자, 이번엔 좀 낭만적인 표현이군요. 자, love letter. 영화, 일본 영화이기도 하죠. 보셨습니까? 예. 자,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년인데요. 누구한테 쓰는 걸까요? 자, 여튼간에. 자, write라고 하는 타동사를 본다면 소년이 늘 주체가 되죠. 소년이 쓰는 겁니다. 이번엔 타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나왔네요. 완벽하겠죠. 됐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위치가 아니죠. 사람이니까 who is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쌤이 아까 이런 표현이 이 타동사라면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필요한 게 맞습니다만 목적어가 거의 중요하지 않고 그 타동사의 동작 개념만 중요할 때는요. 목적어 생략한 채로 자동사처럼 쓰이곤 합니다. 이건 앞에 샘플 강의에 쌤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설명 강의 중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때 나왔던 문장인가요? The boy. 그 소년이 eats. 먹어요. Well. These days 이렇게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소년이 먹습니다. 타동사 아닙니까?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well이라고 하는 건 부사입니다. 그냥 잘 먹는다라고 하는 부사죠. 요즘에. 자,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때는 여기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개념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년 요즘에 좀 잘 먹어. 뭘 먹는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먹는다는 동작만 중요할 뿐이죠. 따라서 이것도 어떤 걸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을 쓰고 있는 소년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럴 땐 타동사라기보단 그냥 자동사 개념으로 목적어 필요 없이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샘플 강의의 자동사, 타동사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write의 PP 과거 분사 바로 written이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ritten letter. 자, 쓰여진 편지란 얘기네요. 자, 쓴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간주한다면 편지가 뭘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짐을 당하는 거니까 목적어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과연 옳은 표현일까요? 자, 왜 물어봤는가 하면 생각해봐요. 쓴다, 편지를. 누가? 요 표현 속에서는 지금 주어가 빠져있죠. 주체가. 편지를 누가 썼는가가 빠져있습니다만 이건 옳은 표현입니다. 왜? 누가 썼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편지가 있는데 쓰여져 있는 편지입니다. 뭔가가 적혀있는 편지겠죠. 됐습니까? 바로 이제 PP. 타동사의 PP는 두 가지. 아까는 능동과 완료였지만 사실 PP는 거의가 수동과 완료겠죠. 그러니까 타동사의 PP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말입니다. 자, 아까 여기 written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는지 몰랐죠. 만약에 누가 썼는가 밝혀주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letter written by the boy. 됐습니까? 자, 그 소년에 의해 쓰여진 편지가 되겠네요. 자, 쓴다라고 하는 타동사일 때 편지는 목적어 개념이죠. 편지를 쓰는 거니까 누가 쓴 겁니까? 문맥상 요 소년이 주체가 되겠군요. 소년이 쓴 겁니다. 편지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물론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걸로? 편지니까 which is가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이 편지가 앞에 나왔던 이 편지겠죠.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한정적으로 쓰인 분사, 한정적이라고 하는 건 명사의 어디에서, 앞이나 뒤에서 직접 꾸며주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ng, 현재 분사는 타동사건, 자동사건 관계없이 무조건 꾸며주는 명사가 주어 개념입니다. 주체, 즉 주체 객체, 즉 능동이란 얘기죠. 하지만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의 의미가 없이 완료 의미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타동사가 이제 과거 분사가 된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과 완료가 되겠죠. 잠시 후에 요 이제 자동사의 PP 개념은 사실 완전 형용사화된 걸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개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정적 봤으니까 서술적으로 쓰인 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